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쳤어요. 5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이었답니다. 오늘 저녁 부부 동반 회식에서 상무님의 시선을 끌어야 했거든요. 이건 다 남편을 위해서였어요.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이정태 상무님이 남편을 좀 더 잘 봐주셨으면 했어요. 저는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며 상무님의 눈길을 끌었답니다. 제 몸매에 반한 상무님의 시선이 뜨거웠어요. 계획은 성공하는 것 같았답니다.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무님도 따라서 일어나시는 게 보였답니다. 미끼를 문 고기처럼 제가 가는 곳을 따라오고 계셨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올 때 상무님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를 마지막 칸으로 밀어넣으셨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저는 모르는 척 상무님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답니다. 이러다가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요. 부탁이에요. 상무님이 숨을 헐떡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62세의 나이였지만 간절함이 느껴졌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낼게요. 저는 상무님의 눈을 피했지만 사실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은밀한 순간이 더욱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한 번만 저랑 함께 해주면 박 부장 회사 생활 제가 다 신경 쓸게요. 상무님이 저의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오늘 일부러 준비를 하고 왔답니다. 상무님이 저를 보고 더욱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어요. 그리고 저를 조심스럽게 앉히셨답니다. 상무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무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길을 건네셨답니다. 이내 제 몸도 반응하며 은근한 열기가 번져갔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무님이 저를 천천히 감싸 안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저와 가까워지셨어요. 저는 상무님을 꼭 붙잡았답니다. 상무님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점점 더 가까워지셨어요. 저는 상무님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맡겼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은밀한 이 순간은 이상하게도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답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열기가 한창 오를 무렵 너무 빨리 끝나면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았어요. 이런 밝히기는 상무님이 더욱 집중하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느꼈답니다. 오줌 마려워 죽겠네. 갑자기 밖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무님이 잠시 멈칫하셨지만 다시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은근한 감촉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상무님이 손끝으로 부드럽게 저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답니다. 밖에서는 여자가 볼일을 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상무님이 제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간지럽히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답니다. 간지러워요. 이 양반은 화장실 간다더니 대체 어디를 간 거야? 밖에 있는 여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상무님의 와이프였답니다.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밖에 있는 여자가 상무님의 아내라는 것을 알자 저는 묘하게 더욱 떨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상무님이 저를 더욱 깊이 안으시며 그 열기에 저를 몰입시키셨답니다. 이렇게나 나를 녹여대다니. 상무님이 숨을 헐떡이며 제 몸을 감쌌어요. 마침내 상무님과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순간에 이르렀고 그 안에서 깊은 여운을 나누었답니다. 저도 긴 숨을 내쉬며 온몸으로 그 순간을 느꼈어요.
54년 인생에서 가장 금지된 순간이었답니다. 진숙 씨, 너무 좋았어요. 상무님이 제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거 꼭 지키셔야 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의 그 일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직은 몰랐답니다. 모든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아침부터 시작되었어요. 어제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답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시원한 북어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겨웠답니다. 마늘과 대파 향이 부엌 가득 퍼졌어요. 냄새 좋은데? 욕실에서 세수하고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어요. 요즘 남편은 참 달라졌답니다. 예전처럼 찌푸린 얼굴이 아니었어요. 술 좀 줄여요. 매일 그렇게 마시면 몸이 상해요. 제가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제 말이 싫지 않은 듯 했어요. 이상무가 한잔하자고 하더라고. 요즘 들어 나를 잘 봐준다니까. 남편이 북엇국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참 만족스러워 보였답니다. 이정태 상무.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했었거든요. 부부 동반 모임 때 당신 혹시 이상무한테 무슨 말 했어? 남편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쳐다봤답니다. 무슨 말은요? 그냥 사모님에게 잘 봐달라고 했죠.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날 이후로 나한테 잘하는 것 같아. 하여튼 당신 덕에 내가 요즘 회사 생활 할 만해.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남편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어요. 여보.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남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답니다. 남편의 입술이 제 귀를 스쳤어요. 간지러우면서도 기분 좋았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당신이 최고야.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죄책감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기 위해 저를 놓아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날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던 그날 밤 말이에요. 그날 남편은 아침부터 회사에 가기 싫은 듯 한숨만 쉬었답니다. 오늘은 부부 모임에서도 이상무 얼굴을 또 봐야 하네. 남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답니다. 여보, 이따 저녁에 회식 장소로 와. 오늘 우리 부부 동반 회식이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다른 부인들보다 눈에 띄게 이쁘고 섹시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이상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남편을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제가 가진 매력을 이용해서 이정태 상무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후 저는 욕실로 향하였어요. 볼륨 있는 몸매는 나이든 여자의 몸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했어요.
늘씬한 키에 잘 빠진 몸매 때문에 결혼 전부터 제가 맘만 먹으면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었답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누 거품이 피부 위를 미끄러졌지요. 거울을 보며 제 몸매를 확인하였어요. 50이 넘었지만 아직 탄탄했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로션을 발랐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났지요. 피부가 매끄러워졌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몸에 딱 맞는 디자인이었지요. 속옷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였어요. 얇고 섹시한 레이스가 달린 것으로 골랐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달콤하고 유혹적인 냄새였지요.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기사님은 50대 같아 보이는 남자였지요. 저를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러자 저는 갑자기 그 귀여운 기사님을 살짝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답니다. 호텔까지 가주세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근슬쩍 백미러로 저를 훔쳐보는 기사님을 향해 다리를 살짝 올려주었어요. 짧은 치마 안쪽의 부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모습을 훔쳐보았어요.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핸들을 더 꽉 잡았답니다. 네, 정말 좋네요. 기사님의 대답이 어색하였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답니다. 저는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계속 기사님을 지켜봤지요. 기사님의 눈이 자꾸 뒤를 향했어요.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지요. 천천히 섹시하게 말이에요. 기사님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기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올해 55이에요. 아직 젊으시네요. 저는 달콤하게 말하였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입을 열었지요. 손님,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수줍은 척했답니다. 고마워요.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특별한 사람이요? 기사님의 눈이 더 반짝였어요. 누구인지는 비밀이에요. 기사님이 더 궁금해하였어요. 그러자 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답니다. 아저씨도 특별한 사람 있으세요?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기사님이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였어요.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지요. 제가 뿌린 향수 냄새가 차 안에 퍼졌답니다. 기사님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제 향수 냄새 어때요? 정말 좋은 냄새네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가까이 와야 더 잘 느껴져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기사님이 침을 삼켰답니다. 차 안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기사님의 이마에 땀이 났지요. 저는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기사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당황했지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저는 웃으며 내릴 준비를 하였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지요. 기사님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어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사님에게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의 입이 더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기사님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였어요. 저는 기사님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호텔로 걸어갔답니다. 호텔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벽했지요. 15층에 도착하였어요. 회식 장소가 가까워졌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룸이었지요.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림새였거든요. 다른 사모님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요. 하지만 제 눈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이정태 상무 말이에요. 저는 회식이 시작되자 남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 상무와 마주보는 자리였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목소리였지요. 네, 안녕하세요. 이 상무도 정중하게 저에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 상무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점잖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를 꽤나 밝히는 듯 보였어요. 옆에 부인이 앉아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답니다. 옆에 앉은 상무 부인은 음식만 보고 있었지요. 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뚱뚱하고 촌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답니다. 박 부장 부인이 정말 미인이시네. 이 상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중하게 웃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 상무가 자신을 칭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술잔을 들었어요. 이 상무도 따라 들었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이 돌았어요. 평범한 회식 분위기였답니다. 하지만 이 상무에게는 음흉한 의도가 있었어요. 박 부장 한 잔 받아. 이 상무가 남편에게 술을 권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받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남편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들어?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 상무가 남편에게 계속 술을 권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또 마셨답니다. 남편은 이미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 받아 마셨어요. 거절하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우선 가만히 있었어요. 진숙 씨라고 하셨나요? 박 부장한테 들었는데 춤을 엄청 잘 추신다면서요. 이 상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잘 추지는 못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어갔어요. 남편은 이제 너무 많이 취했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남편을 걱정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비틀거리고 있었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취해 있었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 봐야겠어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너무 취해서 서 있기도 힘들었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돼. 남편이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았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랑 더 있어도 돼. 천천히 놀다가 와.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나간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차로 가실까요? 이 상무가 제안했습니다. 모두들 좋다고 했지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답니다. 단란 주점으로 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지요. 진숙 씨도 한 잔 더 어때요? 이 상무님이 저에게 권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느낌이 있었지요. 네, 주세요. 저는 술잔을 내밀었어요. 이 상무님이 직접 따라주었답니다. 그때 손이 살짝 닿았지요. 그러자 이 상무님의 손이 떨렸어요. 술이 조금 흘렀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손을 닦았어요. 이 상무님이 그 모습을 뚫어져라 보았답니다. 저는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저는 몸을 숙여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치마가 살짝 위로 올라갔지요. 이 상무님이 제 모습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상무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분의 얼굴이 조금 빨개졌답니다. 상무님, 안주 드셔보세요. 저는 직접 안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진숙 씨는 춤 잘 추신다면서요. 이 상무님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지는 못한다니까요.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주시죠. 박 부장이 맨날 진숙 씨 춤솜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결국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갔지요.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대담해졌답니다. 제 엉덩이를 살짝 흔들었지요. 허리를 조금 돌렸답니다.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특히 이 상무님은 더 그랬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저를 보고 있었지요. 저는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춤을 더 섹시하게 췄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요. 몸의 곡선이 드러났답니다. 이 상무님의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열광했어요. 박수를 쳤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저는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노리는 건 이 상무님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의 반응만 궁금했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지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상무님이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답니다.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답니다. 이 상무님의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닿았어요. 엄청 뜨거웠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앉았답니다. 이 상무님 부인은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떠들고 있었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아주 조용했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 상무였답니다. 진숙 씨. 그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의 눈빛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상무가 말을 하다 말고 저를 화장실로 밀어넣었어요. 우리는 화장실 마지막 칸으로 들어갔답니다. 문이 닫혔어요. 좁은 공간에 저희 단둘뿐이 되었답니다. 진숙 씨. 이 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었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상무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한 번만 하게 해줘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앞으로 박 부장 회사 생활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이 상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눈빛이 뜨거웠답니다. 상무님, 저는 제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이상무가 제 치마를 살짝 들추었답니다. 안 돼요. 진숙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상무가 속삭였어요. 제 모습을 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건 다 박 부장을 위한 일이에요. 이상무가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그러면서 제 허리를 감쌌답니다. 진숙 씨, 제발요. 이상무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어요. 저는 술 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생각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이상무는 계속 저를 유혹했어요. 제 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답니다.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회사 생활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정말 남편을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요. 약속할게요. 진숙 씨만 오케이 해주면 돼요. 저는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딱 한 번만이에요. 다음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이상무가 크게 기뻐했어요.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답니다. 고마워요, 진숙 씨. 그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답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왔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저희 둘뿐인 것 같았답니다. 이상무가 저를 벽에 기대게 했어요.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진숙 씨, 준비되셨어요. 그가 확인했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답니다. 저는 입을 꽉 다물었어요. 소리가 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가 점점 깊어졌어요. 우리 둘 다 숨이 가빠졌답니다. 좁은 화장실 칸이 뜨거워졌어요. 점점 땀이 났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답니다. 이 양반은 화장실 간다더니 대체 왜 안 와? 이 상무님의 부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목소리를 듣자 저는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들킬 수도 있다는 위험이 스릴을 주었답니다. 상무님도 같은 기분인 것 같았어요. 더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분의 발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왔어요. 그러자 저희는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분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이 상무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긴장과 흥분이 섞였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행히 그분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답니다. 휴, 다행이에요. 이 상무가 안도했어요. 하지만 부인이 간 걸 확인하고 나자마자 다시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마침내 클라이맥스까지 도달했답니다. 결국 짜릿한 순간이 끝났어요. 저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진숙 씨, 정말 좋았어요. 이 상무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입을 맞췄답니다. 약속하신 거 꼭 지켜주셔야 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박 부장 일은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 상무님이 약속했어요. 저는 화장실 안에 널브러져 있는 옷을 정리했어요. 가방 안에 있던 거울을 꺼내서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먼저 나가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이 상무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화장실이 조용했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다시 했답니다. 저는 다시 룸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상무 부인이 저를 발견하고 말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 남편도 안 보이던데. 잠깐 화장 좀 고치고 왔어요. 상무님은 못 봤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부인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이 상무님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척을 했답니다. 저는 이 상무님을 보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방금 일이 생생했거든요. 이제 저희 사이에는 비밀이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비밀이었답니다. 남편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시작되고 말았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부부 모임에서 벌어진 일의 내막이었답니다. 회상이 끝나고 나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아침 식탁에서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었답니다. 이 상무가 요즘 계속 기분이 좋아 보이네. 웬일인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자 복잡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에 일이 떠올랐거든요. 화장실에서 있었던 그 일 말이에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답니다. 남편을 위해서였지만 남편을 속인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정태입니다. 이상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상무님? 어떻게 제 번호를? 박 부장한테 들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상무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무가 웃었답니다. 진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어디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저는 당황했답니다. 그건 좀 그냥 얘기나 좀 나누자는 거예요. 박 부장 일도 있고 해서요. 죄송해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오후에 마트에서 우연히 이 상무 부인을 만났어요. 어머, 진숙 씨. 요즘 우리 남편이 박 부장님 얘기를 자주 해요. 상무 부인이 웃었어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이분은 정말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답니다. 이 상무가 오늘도 일찍 하라고 했어. 웬일인지 모르겠네. 그 사람이 말이야. 남편이 신기해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았어. 이 상무가 직접 추천해줬어. 남편이 뿌듯해했어요. 이 상무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그날 부부 모임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남편이 고마워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날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왜 자꾸 그 일이 생각나는 거지? 그 다음 날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이 상무였답니다. 진숙 씨, 시간 어때요? 상무님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냥 커피 한 잔이에요. 약속해요. 그냥 대화만 하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안 돼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또 거절했어요. 이 상무가 많이 아쉬워했답니다.
그럼 전화로라도 좀 더 얘기해요. 진숙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달콤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상무님,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요. 진숙 씨의 몸이 말이에요. 이 상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답니다.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답니다. 상무님, 그만하세요. 저는 말했지만 전화를 끊지는 못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진숙 씨도 그렇지 않나요? 제 몸이 아직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상무가 저를 더 노골적으로 유혹했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계속 끌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이 상무의 제안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럼에도 이 상무는 만족했답니다. 계속 기다릴게요. 진숙 씨 마음이 바뀔 때까지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간이 흘러 얼마 후 또 다른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술 좀 적당히 마셔요. 남편에게 미리 당부했어요. 알았어.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진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 상무였답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이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못 들었답니다. 우리 이따가 따로 얘기해요.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말이에요. 이 상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무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박 부장 많이 들어. 이 상무가 남편에게 술을 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난번처럼 많이 마시지 않았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과 이 상무가 둘 다 곁에 있으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이 상무가 따라왔어요. 진숙 씨, 잠깐만요. 그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춰 섰답니다. 복도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었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이 상무가 다가왔어요. 거리가 가까워졌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벽에 막혔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이 상무가 몰래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답니다. 상무님, 정말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몸이 떨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진숙 씨의 부드러운 피부를요. 그가 속삭이며 제 팔을 살살 어루만졌어요. 전율이 일었답니다. 여기서는 위험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숙 씨도 저를 원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 상무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황홀한 감촉이었답니다. 하지만 바로 옆 홀에는 남편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무언가 더 자극적이게 느껴졌어요. 진숙 씨, 너무 아름다워요. 이 상무가 제 목선을 따라 손끝을 움직였어요. 온몸이 반응했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단단하고 따뜻했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그의 목을 감싸고 말았어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답니다. 이상무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체온이 더 가깝게 전해졌답니다. 진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입술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저희는 황급히 떨어졌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상무가 먼저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저는 혼자 남았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정리했어요. 입술이 조금 부어 있었답니다. 저는 다시 홀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저를 찾고 있었답니다. 어디 갔었어? 한참 안 보이던데.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래? 상무님도 방금 돌아오셨던데? 상무님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상무가 다가왔답니다. 박 부장, 나 먼저 들어갈게. 내일 보자고. 그가 남편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답니다. 진숙 씨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눈을 맞췄어요. 그러자 이상무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지었답니다. 진숙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가 남편이 있는데도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무님도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부드럽게 대답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수줍어하면서 말이에요. 이상무가 살며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이상무는 작은 종이를 제 손바닥에 몰래 쥐어줬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이상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상무가 나간 후에 남편이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답니다. 둘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냥 인사 정도 나눈 건데요. 제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인사치고는 너무 가까워 보이는데.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남편은 별로 말이 없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았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분명 뭔가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무와의 약속이 기대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몰래 이상무가 준 종이를 펼쳐봤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둘만 아는 카페로 오세요. 이상무의 메모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종이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것만 같았답니다.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여보, 오늘 일찍 출근해요. 그래, 할 일이 좀 있어서. 남편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평소와는 달랐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샤워를 하고 특별한 옷을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길인 것 같았답니다. 진숙 씨, 오셨군요. 카페에 도착하자 상무님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62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멋지셨답니다. 상무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상무님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답니다. 누군가 볼까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 짜릿했답니다. 저희는 카페를 나서서 상무님이 예약해둔 작은 호텔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닫자 세상과 단둘이 남은 기분이었답니다. 진숙 씨, 상무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상무님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상무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나온 말과는 달리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상무님이 저를 천천히 안아주셨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품이었답니다. 상무님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답니다. 상무님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셨어요. 진숙 씨, 정말 완벽하세요. 상무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상무님이 저를 침대로 이끌었답니다. 상무님과 저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답니다. 저는 상무님의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진숙 씨의 몸은 너무 완벽해요. 상무님이 저를 더욱 깊이 안으셨어요. 상무님의 손끝이 제 온몸을 탐하듯 쓰다듬었답니다. 상무님. 그렇게 우리는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저는 계속 남편 몰래 상무님을 만났어요. 남편에게는 늘 다른 핑계를 댔답니다. 여보, 오늘도 모임이 있어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어요. 하지만 상무님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답니다. 2달 정도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이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진수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에 잘 부르지 않던 제 이름이었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상무님과 제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본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답니다. 여보, 이건 이게 대체 뭐냐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고함이었답니다. 회사 김 과장이 봤다더라.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진수가 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여보, 처음에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상무님이 당신을 잘 봐주셨으면 해서. 저는 울먹이며 변명을 했어요. 나를 위한다고? 나를 괴롭혔던 그 상무랑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몸을 섞는 게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남편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답니다. 25년을 믿고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상무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무님, 저예요. 진숙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숙 씨,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남편이 저희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봤어요. 저는 상황을 급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상무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순간 상무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돌변했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무님의 대답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거였답니다. 상무님, 무슨 말씀이세요? 진숙 씨, 무언가 큰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다 진숙 씨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진숙 씨가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저를 유혹한 거잖아요. 상무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상무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무님이 완전히 발뺌을 하고 계셨어요. 상무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진숙 씨가 일방적으로 저한테 꼬리친 거 아닌가요? 상무님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혹시 누가 연락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진숙 씨도 함부로 이상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상무님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상무님도 제 곁에서 떠나가는 걸 느꼈답니다.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차가운 목소리였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5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선언한 그 다음 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사진이라는 명확한 증거 때문에 남편 회사의 소문이 퍼져나갔답니다. 그 소문이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상무님과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상무님이 남편을 괴롭힌 전적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상무님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의 아내와 같이 잤다는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졌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을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었답니다. 상무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다행히 다른 회사로 이직에는 성공했지만 저와의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상무님은 소문이 퍼진 이후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어요. 제가 먼저 상무님에게 꼬리를 쳤다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진숙 씨가 먼저 저에게 꼬리를 쳤어요. 저는 그냥 피해자일 뿐입니다. 저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유혹했다고요. 저는 끝까지 거절했는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상무님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 전해졌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상무님은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했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상무님도 회사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더는 견디지 못했어요. 직원들이 뒤에서 계속 험담을 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상무님은 결국 제 발로 회사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상무님의 부인도 이혼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도저히 더는 못 살겠어요. 그동안 다른 여자들이랑 계속 바람 피워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6개월 후 저와 남편과의 이혼도 정식으로 성사되었어요. 그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울었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진수가 이제 그만해. 우린 이제 다 끝났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답니다. 상무님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한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던 분이 저를 완전히 버린 거였답니다. 상무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빈 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 집은 너무 크고 외로웠거든요.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54살에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서게 된 거였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25년 동안 옆에 있던 남편이 없으니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여보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남편도 저처럼 외로워하고 있을까요? 상무님 생각도 났어요. 한때 달콤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남편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상무님께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던가요? 지금도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56살이 된 지금 저는 과거를 곱씹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요즘도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요. 신혼 때의 달콤한 추억,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일상들 말이에요.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답니다. 상무님과의 그 금지된 달콤함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이었답니다. 54살에 찾은 황혼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 욕망이었어요. 남편도 가정도 평범한 행복도 모두 잃어버렸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의 결과니까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